자주적 근대국가 설립을 위해 대한제국을 건국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고종이었지만 일제히 침략을 막지 못하였으며 대한제국은 불평등조약 이후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황제로 즉위함에 따라 연호를 광무로 정하여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더불어 새 국가의 출발과 함께 행정, 토지, 교육, 상업 등 여러 부분에서 외세의 힘에 기대거나 보호받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이를 개혁하려 실시하게 되니 이게 바로 광무 개혁입니다. 그리고 옛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더한다는 제도적 방향에 따라 수구파 대신들은 과거 과보개혁, 을미개혁은 너무 급진적이라며 비판하였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개혁 방침을 내세우게 됩니다. 먼저 시가지 정비와 건축, 전기와 전신, 그리고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기간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국립, 사립, 기술, 사범 등 여러 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국산 기업들을 위해 국산은행 등을 설치, 빠르게 근대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며 공화정 도입을 추진하던 독립협회는 아관 파찬으로 친러 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독립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수구파 대신들의 후원으로 황국협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국협회는 독립협회의 견제를 목적으로 창설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되는 정치적 견해를 내세웠으며 결국 독립협회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공화정 수립을 추구한다고 선동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독립협회 해산에 반발하는 만민공동회가 열리면서 황국협회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고 고종이 나서서 화해를 종용, 만민공동회가 해산되며 황국협회도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아무튼 광무개혁은 탁지불화하여 오늘날의 기획재정부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 개혁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고종의 내탕금, 즉 비자금으로 모든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려 했기에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무개혁은 무늬만 개혁일 뿐 제대로 된 개혁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진행했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광무개혁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물적, 인적 한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한반도에는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898년 조선을 주무르던 흥선대원군이 사망하면서 조선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은 명성황후의 죽음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흥선대원군의 상여가 담 밖을 넘어가자 그제서야 그쪽 방향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세력이 커지고 있던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긴 횡단철도를 놓으며 극동지방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며 일본이 요동반도를 빼앗자 이를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강제로 돌려주게끔 삼국 간섭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부터 러시아와 일본의 사이는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요동반도를 중심으로 한국 개척에 나서던 러시아는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함에 따라 정치적 입김을 한반도에까지 넓히기 시작하였습니다. 1903년 러시아의 한반도 남하를 걱정하던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만주에 대한 철도 부설권 및 경제적 독점권은 러시아에게 양보하겠으니 한반도에 대한 독점 권한은 자신들에게 달라며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약 1년에 걸친 양국의 이권 협상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때마침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은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1904년 일본이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인천에 상륙, 거점 기지로 삼으며 황궁을 점령하고 강제로 조약을 맺게 되니 대한제국 영토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선전포고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을 바라보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러시아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결과는 반대로 흘러가며 당시 세계 최강 수군이라는 발틱 함대까지 파견한 러시아였지만 스시마해전에서 대패하며 전쟁에서도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이를 걱정한 일본이 미국의 중재를 통해 러시아와 강화 협정을 맺게 되니 이게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되는 것입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완전한 승기를 잡으며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무렵 필리핀 식민지를 가속화하던 미국이 장관 하워드 태프트를 도쿄로 보내면서 일본 수상 가스라다로와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여 식민지화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에 양측이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두 나라의 이권을 위해 상호 암묵적으로 식민지를 인정하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맺게 됩니다. 곧바로 대한제국의 재무와 외교는 일본에서 파견된 공문의 결정에 따라 국정을 돌보아야 된다는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으며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데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대외적으로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일본은 대한제국을 더욱 압박하며 외교권까지 박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로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본 대사의 지위를 받으라는 일왕의 서신을 대한제국에 제시했으나 고종은 거절하였으며 일본은 군대를 투입해 덕수궁을 위협하며 조약을 강제하게 됩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은 조약을 반대하였으나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을 중심으로 제2차 한일 협약을 추진하며 조약을 맺게 되니 이게 바로 을사조약인 것입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국가로서 누릴 수 있는 외교권까지 일본에게 넘겨주게 되었으며 을사조약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며 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였으나 강대국들은 모두 외면하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